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마감의 정석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의 추세 유지되면 언제든 주도주는 계속 공략하자. 3탄입니다. 네, 그 세 번째 시간 전략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 이후에 삼성전자의 이 실적 디테일이 나왔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도체 사업부에서 4조 이상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잖아요. 요거는 시장에 굉장히 좀 중요한 저는 사건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조 6천억 적자가 났다라는 거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삼성전자가 4조 6천억 적자가 났다라면 이 감산 속도 자체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로 치게 되면 이익의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적당한 감산이었다고 한다면, 적당한 적자였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멀티플을 높일 수 없는 요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의 이 적자가 4조 이상 났던 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기에 따라붙는 이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도 그렇고, 그죠? 이번 구간에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언제 랠리가 나왔는지 우리가 잘 한번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5년도에 주가가 잘 가다가 꽂았던 적이 있어요. 이때가 2015년도 잘 가다가 한 3만 1,000원까지 잘 가다가 한 2만 2천 원대까지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가 역실적 장세에 들어갔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도 후퇴했고요. 실적이 후퇴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후퇴했고요. 36조 벌다가 25조로 후퇴했으니까. 그리고 매출도 둔화되고. 지금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요 22,000원대 샀던 사람들은 아주 멋진 결과가 있었습니다. 역성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때 매수했던 사람들은 그죠? 이후에 이제 57,000원까지 랠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즉 역성장하고 실적이 부족하더라도 뭐가 더 중요했냐면 세대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대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DDR4가 첫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시장에 안착됐던 요 시점이 2015년도, 2016년도 시점입니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넘어가면서 삼성전자는 역실적하고 역실적 장세야 이익은 둔화됐지만 세대 교체가 됐기 때문에 DDR3에서 DDR4로 갔었기 때문에 이 바텀 자체에 모멘텀이 한번 붙으니까 이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역실적 장세, 실적이 까졌을 때, 실적이 뒤로 후퇴했을 때 사는 사람들이 많은 부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때의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얼마 정도까지 실적이 둔화가 됐었는지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말로 할게요. 말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 말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보면은 29조에서 36조까지 벌다가 오히려 25조까지 이익이 11조가 날아가요. 매출도 220조에서 200조까지 오히려 후퇴해버리죠. 그죠? 근데 샀으면 대박이라는 얘기예요. 왜? 역실적 장세, 쌀 때 사는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세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세대 교체 뭐로 가고 있어요? DDR4에서 DDR5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감산을 어디를 하는 거예요?
DDR5를 한 겁니까? DDR4를 한 겁니까? DDR4를 감산을 하는 거잖아요. DDR5는 유지를 하고.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 제시해드렸었을 때 맨 처음에 59,000원짜리는 이 적자 났었을 때의 밸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저 자리는 오히려 사야 된다. 사신 분들은 전 잘한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59,000원이 63,000원까지 이제 바텀업이 좀 됐다. 여기에 반도체 감산에 마땅한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에서 아주 잘 됐어요, 그냥. 삼성전자가 4주 이상의 어떤 적자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감산 속도를 높이는 시점이다. 그죠? 그래서 반도체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요 전략 잘 실천. 네? 실천이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제가 꼬리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었던 게 89,000원이었어요. 89,000원. 오늘 저점이 88,700원입니다. 그죠? SK 하이닉스도 길게 쭉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하이닉스를 가지고서 돈을 언제 많이 벌었었냐면 2016년도 때 세대 교체 됐었을 때 2016년도에 하이닉스 실적 좋았을까요? 꽝이었어요. 꽝이었습니다. 9% 역실적하고요. 5조 벌던 기업이 3조 2천억 벌었어요. 하지만 뭐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2015년도에서 2016년도 DDR4가 등장했죠.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도 더 커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빨라지기 시작을 했고 저기 미국에서 패권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그죠? 이 PC나 여기에만 들어갔었던 게 스마트폰의 채택 비중 높아지면서 당장은 실적은 별로지만 세대 교체가 되니까 요 구간을 샀던 사람들은 큰 수익을 냈었죠. 지금 어떤 구간인가요? 그렇죠. 세대 교체 구간입니다. 그러면 치킨 게임 2012년도 끝났으니까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을까요?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꿀 필요가 1도 없는 겁니다. 1도 없는 거예요.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사신 거예요. 89,000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꼬리의 기준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LG전자 한번 바라봅시다. 자, LG전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1만 원이 붕괴가 되면 10만 원 부근, 요 부근에서는 좀 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10만 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10만 원이 안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유동성이 붙어요. 장대 양봉이 붙네요. 그러면 LG전자도 기다리지 마시고 좀 부담하면서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략 수정한 겁니다. 시청자분들. 자, 그러면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키워드가 무엇이냐, 어떤 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요건데, 10만 원대는 삼성,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적자에 허덕였을 때니까, 여기서 약간 이제 조금 더 높게 사는 거예요. 한 10만 원대 한 중반 정도나 이런 구간. 근데 만약에 저 자리 깨지면 더 받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뭘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자, 이번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삼성, SDI 비롯한 이런 중요한 기업들도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리는 자리로 제시했던 자리가 54만 원이었답니다. 54만 원이고 그리고 같이 제시했었던 게 46만 원인데 이 46만 원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매번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54만 원의 첫 번째 브레이크를 걸리고 여기서 기술 반등을 시도를 하는데 만약에 이 주식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렸다 사자고 했었던 주식이 있어요. 그게 LG화학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67만 원대까지 기다렸다 사자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if 만약에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래량이 실리고 전고점이 돌파를 하면 양재 관련된 업체들은 사야 됩니다.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올라갔을 때의 경우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자, 반대로 54만 원을 재차 깨진 흐름이 나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51만 원 밑으로 해서 48만 원부터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여기서 제외해야 될 기업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이상하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하고 LG하고는 똑같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LG화학은 누가 이끌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끌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양극재를 고공급하면서 LG화학의 신사업이 커지는 구조인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이끄는 겁니까?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에 납품을 해가지고 전기차 업체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전기차 업체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등급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거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이전 32에서 34 정도에서 좀 고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저점은 모르겠습니다. 알 생각도 없고, 대신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30만 원대 초반 정도 오면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단기 트레이딩 공략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방송 제시하면서 가격대 왔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는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57, 44, 위쪽으로는 76만 원입니다. 57 방어가 됐을 때 76만 원을 기준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이게 이번에 목표치가 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57이 붙게가 되면 44 정도까지 다시 영도가 확정이 되니까 이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고요. 이건 가격이 방어가 된 케이스고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가격이 26만 5천 원하고 22만 원이에요. 요거를 매매 기준 중요한 가격 기준을 제시를 했었었죠. 26만 5천 원이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다가 기술 반등 됐다가 지금 다시 요 가격에 수렴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26만 5천 원이 재차 붕괴가 되면은 중간에 들어가지 마시고 한 22만 원 정도 됐으면 좀 해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실천하시면 되겠다. 뭐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 정도만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계속 방송에서 보셨던 거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이번 구간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잘 실천하셔서 좋은 결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준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전자로 잡는데요. 그 밖에도 이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핵심 종목군들 내에서는 주요 종목 위주로 가격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있을 미스터 진단,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은 특별하고 긴 연휴 쉬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